자, 오늘 4월 25일 저녁 방송 시작을 할게요. 오늘 상승률 일단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일단 사료주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위주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개별주로 휴림 로봇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부각이 있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보다는 오늘 오후장 들어가면서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논의가 한국장에서도 좀 강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 추세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 코스닥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57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는 이쪽 3월 16일 날 갭 구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갭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올라갔으면은 그만큼 좀 유의미하게 반등 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반등보다는 처음 반등을 일단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쭉 하락을 했었죠. 이 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간 다음에 유지를 시켜줬으나, 여기서 재차 4월 21일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죠. 하락을 시작하면서 22일, 25일 오늘 이틀 연속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기 볼린저 밴드 좁혀졌던 매물대를 하방 이탈을 시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 추세에, 하락 추세에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으로 21년 6월부터 쭉 하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12월 산타랠리 다음에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했었고, 올해 조금 수렴을 하면서 상승 여력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4월 초까지는. 근데 4월 초에서 좀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와줬느냐, 그거는 조금 안타까웠죠. 왜냐하면은 4월 5일까지 일단 고점을 만든 다음에 상승 마감을 시켜줬으나, 위에서 음봉 형태로 머리 받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62MA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하락 테스트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간 이탈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강한 매수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그거는 일단 추세선 한번 그거 봐야겠죠. 추세선 입장에서 그거 본다면은 저점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그 다음 매물대를 찾아봐야 합니다. 주봉상에서 매물대는 뭐 여기 18년 1월 그리고 20년 9월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2580이랑 2420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할 여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8년에 그 매물대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발생한다면은 2008년보다는 2020년 9월 매물대까지 하락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코스피 관련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성장주 위주보다는 근접하는 그 실적들 발표하는 주식들 뭐가 있나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실적들 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말고 기존에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적주라든가 패션 플랫폼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참고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패션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최근에는 쌍방울이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 어그로를 많이 먹었는데, 주식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시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성통상이 조금 많이 내려갔고요. 컨센서스가 일단은 떠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긴 한데, 지금 당장에 일단 보여지는 거는 패션 플랫폼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패션 플랫폼은 최근은 아니고 21년 9월부터 상승 쭉 했다가 1월까지 조정받다가 한 번, 두 번 상승하면서 상단에서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저항받을 때 이쪽 2월 17일 거래량 터졌던 구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4월 4일날 그리고 4월 18일날 거래량 두 번 터지면서 올라가줬고, 거래량 터졌던 구간을 현재는 일단 4월 21일에 지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는 4월 4일 매물대 2,58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죠. 2,580원 일봉에서 캔들 몸통 상방으로 마감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상방 마감하면은 볼린저 밴드 끝단 2,700원짜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2,700원이면은 제대로 안 나오네요.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가 뭐 좀 고가 구간이라서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참고할 만한 가격대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한번 들어봤고요. 코스피를 봤으니까 이번엔 코스닥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월 4일 마찬가지로 강한 고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3월 31일 외인 거래량 매수세 발생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 길게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특히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 크게 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3월 16일 마찬가지로 갭 구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내일이 반발 매수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전체적인 추세에서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단기적인 그런 매수 흐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뭐 강한 추세에서의 매수 흐름은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내일 이 음봉 정도 짧게 한번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상승에서 피볼 2차 저항선 테스트한 다음에 조정받고 상승한다 하면은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930까지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움직임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보다는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반등 이후 하락 시 870원, 88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근데 880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전 고가죠. 874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격도가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전체적인 매도 압력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가지고 있는 조금 스윙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비중을 줄이던가 현금 비중 높여서 좀 저가에 매수하는, 단타 입장에서 저가 매수하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개별주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좋은 장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오늘 순위 분석을 보면은 1등부터 현재 10등까지 전부 다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근데 물론 상한가라고 해서 좋은 입장에서의 상한가냐, 그거는 또 아니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죠. 당장 지금 1등 올라와 있는 팜스토리만 해도 4,500억, 그리고 스펙주 하나 올라와 있고요. 하이코리아 1,600억, 고려산업 1,700억, 대상 홀딩스 86억짜리입니다. 샘표도 2,000억짜리고요. 그리고 KC피드 오늘 올라간 거 1,133억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장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테마겠죠. 테마 위주에서 올라갔던 거는 오늘 특히 사료 쪽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다 거래량이 이쪽으로 쏠려 있죠. 팜스토리 쏠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거래량 엄청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특히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에서 2번, 3번, 4번, 5, 7, 8번 올라가 준 다음에 위에서 음봉을 출현했죠. 음봉 출현한 상태에서 현재 시외가 마이너스 5.6%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일단은 매수 발산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고공전을 한 번 더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느냐, 이런 둘 중 하나의 움직임이 출현을 하겠죠. 근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틱봉에서 볼게요. 팜스토리 먼저 보겠습니다. 분봉에서는 매수 거래량 2번 출현하면서 고가 10시 45분에 일단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상한가 도달하면서 장 막판 상승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 여력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 현재 매물대는 140만 주 위치해 있고 시간외에서는 100만 주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은 전부 다 뭐 털어내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팜스토리 오늘 프로그램 매수 170만 주 72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뽕에서도 장기적으로 쭉 올라갔죠. 크게 뭐 저점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저가 기준 추세선을 그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상승했다가 일단 이탈했죠. 근데 이탈했는데 여기 매물대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서 추세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줍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일단 상한가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리고 고가에서 밀리긴 밀렸는데, 고가에서 처음에 이쪽 솟았다가 이쪽 움직였던 구간에서 지지를 마찬가지로 윗구간에서 받았고요. 여기 매물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추세선 이어서 형성한 모습이겠고, 상한가를 일단은 수렴을 했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단일가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단일가 상승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면은 여기서 10%, 5% 정도 더 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차트 측면에서는 팜스토리가 현재 신고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2000년대 이쪽은 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매물대에서는 일단 매도 거래량이 많이 크게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사료 테마들 중에서 다른 테마가 좀 잘 움직이긴 했는데 한탑 같은 경우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탑이 뭐 시가총액 720억짜리긴 한데 오늘 움직임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 처음에 상한가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 12%까지 움직였었고 이렇게 마이너스 13% 했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 움직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탑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내일 또 추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은 시가 구간 쭉 이어주고 강한 추세선 하나 위치하고 있죠. 상한가를 일단은 달성을 했는데 상한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확실치 않고요. 물론 4월 20일날 거래량 터지지 않은 상태로 올려줬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판단할 수 있으나 여기 처음에 뽕에서 매도세가 한번 출현했었죠. 그리고 매수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매도 움직임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이탈을 하면은 오늘 저가 구간 224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224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단기적인 반등, 그 다음 추가 하락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내일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사료 쪽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라면은 이대로 2440원 정도 상한가 단기적으로 풀렸던 구간에서 짧게 한번 지지받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탑 일단은 사료 테마에서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특징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SBI 인베스트먼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급등주 상한가 야노유자 상승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노유자 상장 기대감 중형주인데 2600억짜리 근데 야노유자가 올해 3, 4분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근데 상장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다. 하반기 기업 공개하겠다. 근데 인베스트먼트는 160억가량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오늘 부각을 받았고요. 관련 야노유자 야노유자 관련해서는 얘가 혼자 일단 조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아주 IB 투자가 부각을 받긴 했는데 일단 고가에서 12%에서 현재 플러스 3%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시외가는 얘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마이너스 0.3%로 일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는 처음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면서 플러스 18%까지 올라가셨고 여기 시가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에 실패하고 밀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콩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콩에서는 저항선 한번 그어볼 수 있겠고 여기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었다. 여기 추세선 지지받고 시도를 했었다. 근데 이탈했고 리테스트 근데 실패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면은 여기 매물대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내일 또 지지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1505원까지 열어두면서 지지받을 거를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뭐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면은 1710원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겠는데 근데 이런 움직임보다는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면은 좋겠고요. 일단은 부담감으로 인한 하락 시작, 저항 전체적으로 하락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이 터졌죠.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다음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 움직임 기다려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봉에서의 지지는 4월 4일날 위치하고 있고요. 매물대 200 EMA 두 번 터치를 했다가 오늘 상승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오늘가 여기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가 줬다. 200 EMA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595원이 주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팜스토리인데 팜스토리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짧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세 번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의 추세선, 두 번, 세 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 일단은 보여줬고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익절이 출현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11시 이후부터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 거래량이 쭉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12시 51분 이때부터 매도 움직임이 고가에서 좀 출현을 했는데 매도 움직임에 비해서 가격대는 유지를 계속 시켜줬고요. 그래가지고 창 막판 14시 23분 이때죠. 이때 다시 한번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4시 23분 매물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쪽 4020원 구간이 내일 주요 단기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4020
20원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승하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팜스토리 짧게 한번 브리핑을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KC피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KC피드도 마찬가지로 조금 짧게 한번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번에 세 번째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료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좀 주목받은 거는 계란 한 판에 좀 7,000원 넘게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KC피드 보시면은 여기서 글로벌 곡물 수급대란 우려 사료 관련주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에 JC케미칼 이건 JC케미칼인데 왜 KC피드는 계란값 급등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2007년부터 계란 유통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KC프레쉬를 흡수 합병했다. 계란 관련돼서 그래서 한 달 전보다 10% 올랐다. 그래서 오늘 KC피드가 좀 움직임이 좋았고요. 차트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계란은 계란이고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4월 21일 급등한 것부터 좀 많이 올라갔는데 처음 부각받았던 3월 22일 날 여기부터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후에 뭐 매도 거래량은 뭐 크게 안 터진 상태로 수렴을 했다가 4월 11일부터 상승을 했죠. 상승한 다음에 조정 한번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4월 21일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고가 자리 4월 25일까지 오늘 거래량 총 3번 터졌죠. 3번 터지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당일 저가 기준으로 추세선 하나 그어볼 수 있겠고 이때 갭 구간이죠. 갭 구간 매물대는 뭐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고가 매물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단일 매물대를 돌파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여기 저가에서 상승 여기 수렴했고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 터치하고 여기서 한번 두 번 테스트하고 조정을 받았다. 근데 다시 한번 상승 이탈했는데 매물대에서는 여기 처음 상승하고 조정 추가 상승하고 조정 매물대 두 차례 횡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짧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반등 이후에 이탈한 다음에 고가 매물대 여기 위치하고 있다. 여기를 두 번 테스트했는데 여기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 구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했고 저항 받았고 상승 좀 오늘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와중에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상한가 움직임 보여준 다음에 막판에 일단 꼬리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너스 4%에서 계속 이렇게 좀 크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시간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9%를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9%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고가에서 상한가 만들어준 건 좋은데 풀렸다가 두 번 상승하는 과정에서 꼬리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장막판도 흔들어주고 이런 움직임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좀 지지를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튕겼다가 하락시 여기까지 6,140원 정도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더블탑 움직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블탑 이후에는 일단 돌파했던 매물대인 5,080원, 5,800원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5,800원 가는 과정에서 매물대 테스트 한 번 더 해야겠죠. 한 번 더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꼬리 6,300원 구간 꼬리 만들면서 짧게 한번 올려준 다음에 1,800원까지 약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피드 세 번째 주시 종목이었고요. 특징주였고요. 오늘 네 번째 특징주는 알랩입니다. 알랩 같은 경우에는 이때 3월 24일까지 올라갔었는데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움직여줬는데요. 그동안 좀 외국인 매수량이 좀 들어왔었는데 외국인 매수 매물대 여기 버티다가 매수 없는 상태로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한번 두 번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전일 매도세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매수 움직임이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 소식에 상승을 했다. 22일 알랩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를 설립을 했다. 대표는 강석균 대표가 겸임한다. 이거 하면서 웹 3.0 지갑 서비스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협력 관계 강화하겠다. 플레이튼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고 일단 근데 그 측면에서 알랩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좀 거래가 많았나 보네요. 프로그램. 장초에 일단 매수 시작을 했으나 매도 출현했다가 장박판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차트 먼저 봅시다. 여기 고가에서는 일단
한 25% 정도 상승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상승 자리에 위치했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10% VI 구간 여기죠. 이 정도 매물대 위치했고 VI 터지면서 상승 조정, 그리고 쭉 상승 2파 이어갔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조정받고 왼발 매수 출현했으나 여기 매물대에서 저항받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허리는 반갑습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25%로 하락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 11만 5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죠. 여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움직임, 내일 추가적으로 장 움직임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특수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재료 추세가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블록체인 입장에서 뭐 강하게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랩 혼자만의 재료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VI까지 10만 5천 원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세 번째 파동이 10만 5천 원까지 이어져야 되겠고, 10만 5천 원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여기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짧게 한번 4% 정도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렙이 물론 뭐 더 크게 본다면은 거래량이 오늘 터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조정 경로의 구간에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시가에서 처음에 흔들렸던 구간, 이쪽 구간에 지지를 받은다면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준다면은 조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이어간다면 10만 1,000원 정도에서 형성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렙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시 종목을 봐야겠죠. 주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신기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사료,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는 동안에 조용하게 올라갔었죠. 시작은 뭐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플러스 12.8%까지 플러스 한 1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가 조정받으면서 2.9% 마감을 했고요. 시가 대비 6% 정도 올라간 모습이죠. 근데 한신기계가 왜 올라갔느냐? 뉴스 측면에서는 차기 정부 원전 확대 본격화 뭐 이런 거 이슈 뜨면서 올라갔었죠.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크게 늘린다는 소식이 있다. 이거는 뭐 근데 저번에 나온 기사긴 한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좀 재료가 새로 쓰였다. 그거는 오늘 올라간 걸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재료 역량이 남아있는 거는 시간에 플러스 2.9%까지 상승을 했죠. 2.9% 상승을 하면서 1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12,400원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오늘 차트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저점 추세선 이렇게 이어보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자리는 오늘 시가에서 매물대 움직임, 이쪽 자리에서 지지받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처음에 일단 저항받았던 구간, 여기에서 저항받고 지지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전에 시가에서 좀 갭을 크게 띄운다 그러면은 좀 고가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매는 권장드리지 않겠고, 추가적으로 뭐 갭이 막 그렇게 크게 뜬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은 좀 매수 움직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한신기계 전체적으로는 신고가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원자력에서 좀 특이하게 관심을 많이 받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원자력 관련주로는 뭐 보성 파워텍, 위기술 뭐 이런 거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오늘은 한신기계다. 한신기계는 뭐 다른 것도 막 그렇게 시총이 막 큰 건 아닌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3,900억짜리 그렇게 움직이기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도 4월 8일날 고점 이후로 매도 거래량이 출현했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많은 수준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움직인 매수 거래량이 오히려 좀 더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매수 움직임 출현했고, 가에서 수렴하다가 발산 조정 나왔는데 뭐 큰 조정은 없었고, 오늘 재차 조금 아쉬운 거는 꼬리 달고 상승을 좀 크게 마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캔들상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알기가 쉽겠죠. 고가에서의 더블탑 가능성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열어둔다면은 11,6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조정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물론 시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단일가 움직임에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열어두는 게 11,600원 정도다.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시켜준다면은 고가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짧게 봤고요. 그 다음 조금 생각해볼
볼 거는 대형 포장 일단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재료가 많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4월 15일 날 국제 펄프 가격 20% 상승에 같이 날아올랐다. 골판지 관련 사업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재료가 있고요. 짧게 보시면은 골판지 최근에 뭐 레포트나 뭐 공시 나온 건 없네요.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받지는 못할 수 있다. 성우님 반갑습니다. 운동하고 지금 오셨어요? 저도 이거 끝나고 운동하고 좀 편집하고 해야겠죠. 자, 일단은 차트에서 다시 돌아가서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21년 7월부터 쭉 조정을 받았고 고가에서 수렴을 했죠. 근데 21년 10월 저가 이후로 조금씩 저점을 높여줍니다. 저점 높이면서 일단 수렴을 해주고 있고요. 저가에서 추세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치고 또 한번 치고 여기도 수렴했다가 저가 깨지 않는 선에서 또 한번 치고 개인은 조금 매수 거래량이 보였는데 다른 기관이나 뭐 외인들 매수 거래량은 아직은 미비하다. 근데 주목할 거는 4월 10일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지켜줬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6%, 5%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 반등 보여줄 경우에는 이런 꼬리 움직임, 4월 5일 꼬리 움직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시외가 차트에서는 플러스 1.8%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막판 들어서 일단은 매수 움직임이 조금 반영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무슨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이슈는 찾아볼 수는 없는데 뭐 인플레이션으로 엮여서 오른다면 뭐 그거대로 또 대형 포장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겠고요. 매물대 측면에서는 뭐 여기 당의 고가 그냥 단기적으로 위치 있고 2,520원 정도에 또 한 번 위치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5% 정도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VI까지 열려 있다. 근데 일봉상에서 고가 돌파 물론 뭐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수렴이 길게 이어진 상태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리테스트가 필요하겠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막 그렇게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해도 일단 추세선까지의 지지는 마이너스 5% 6%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다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단기 조정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포장이 오늘 일단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분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뭐 궁금한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산데코 1차요. 덕산 테코피아는 반도체랑 OLED 관련 테마가 엮여 있는데 옛날에 작년에 21년 7월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한번 봤는데 7월 21일 이때네요. 그때 보고 쭉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기적으로 덕산테코피아를 좀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불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게 본다면은 뭐 3월 16일 날 일단 저가가 여기 위치에 있긴 한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22,000까지요. 22,000 선을 그어주고 일단은 종목 재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보시면은 뭐 그냥 OLED 있다. 상승세 전망이 있다. 근데 3월 25일 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조금 하향을 시켰다. 성장은 되긴 하는데 2분기에 개선 빚 도약이 기대가 된다. 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OLEM 반도체 소재 중요한 종목은 아니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중장기 투자요. 반도체면 뭐 괜찮죠. 일단은 보면은 26,000원 선택권 부여일을 내놨다. 행사 기간 뭐 25년이 특별한 이슈는 없죠. 일단 그래서 차트 측면에서는 이 검은 선이 200 EMA 지수 이평선인데 이평선을 한번 뚫었습니다. 뚫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저항 돌파 실패하고 쭉 하락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하락하면서 200 EMA가 여기보다 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120 EMA도 파란선 60 EMA가 데드크로스 돌파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매물대는 여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매물대 구간이겠죠. 25,100원 정도에 일단은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상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볼 수 있겠으나 25,100원을 일단 돌파한다면은 25,700원 매물대까지 일단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죠.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걸쳐서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은 22,000원을 보셔야 되는데 22,000원
22,000원보다는 여기 11월 12일 자리까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11월 15일 날 매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는데 매수 거래량 터진 이후에 여기 한번 이탈 테스트를 했고요. 이탈 테스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여기 종가 돌파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 근데 짧게 본다면은 11월 12일 저가 23,000원짜리 23,000원짜리 선을 그어보면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23,000원은 현재 자리에서 뭐 아무튼 더 하락한다. 23,000원까지. 23,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23,000원에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추세 자체가 일단은 하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추세선 붕괴 시에는 23,700에 1차가 들어가셨어요. 내일 만약에 24,1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24,100원은 일단 여기죠. 24,150원 위치하고 있는데 150원까지 반등을 한다. 짧게. 그러면 조금은 일단 더 기다려 봐도 되는데 반등에 실패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23,000원까지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면은 21,800원 위치하고 있고요. 21,800원까지 열어두면서 그냥 지켜봐야 된다. 굳이 매수하면서 내려갈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또 다른 뭐 종목들이 없으시면은 현재 9시 49분인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감을 할게요. 현재 실업이요. 어떻게 또 저점을 잘 찾아서 진입을 짧게 하셨는데 용기가 있으시네요. 기관은 일단 매도 추세였고 외인은 매수 추세 보여줬는데 저가에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쭉 매수를 들어왔네요. 마이너스 5만 주 5만 8천 주까지 갔다가 천천히 매수 유입하면서 18만 주까지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보셨다면 잘 보신 것 같고요. 24,000에서 3분할 각오로 중장기 하겠다. 중장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는데 중장기로 보실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패션 의류 테마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패션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이긴 하겠으나 1, 4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이 있다. 현세 실업, 이연 물량 20% 추가됐다. 증감률 30% 있다. 중소형 신규 바이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환율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긍정적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긍정적이라면은 저평가라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재무 측면에서 한세실업 보면은 매출액 증가 추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부채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 3, 4분기 보시고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네요. 제품 믹스 개선, 단가, 물량은 수주 증가, 비용도 개선이 있다. 세 박자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OEM 최선호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PER 볼린저 밴드 3월 15일 날 이때죠. 주봉에서 분석한 것 같은데 주봉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위치였다. 여기까지는. 근데 추천 이후로 한번 튀고 조정을 받았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상승 추세하면서 저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유효한 매물대는 기업 공부 좀 하셨어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기업 공부하는 게 23,200원이랑 21,700원 3분할 각오를 하신다면은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유의미한 그런 분할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주봉 추세에서 보이죠. 주봉 추세에서는 뭐 저가 이쪽 기준으로는 이렇고 여기 기준으로는 뭐 이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튀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금리가 좀 길게 간다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고 마이너스 17%까지 EBI텍이랑 덕산됐고요. 좋은 자리는 아니죠. 물론 DB 하이텍이 뭐 성장 파운드리 입장에서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일단은 장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200 EMA가 여기 마이너스 6% 자리에 위치하는데 현재 마이너스 2.7% 정도에서 마이너스 3% 아래에 위치하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부터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긴데 여기서부터 모아는 62,900원 정도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주봉에서의 장기 추세는 20년 9월부터 여기 추세선 내심 추세선 가정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모아 가신다면은 DB 하이텍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으나 만약에 좀 길게 간다 주봉 측면에서
마이너스 21%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8% 하락을 염두하는 가정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길고 일단은 62,900원 도달하는 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가에서 일단 한 번, 두 번 친 다음에 2차 테스트, 그 다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조정 받으면서 62,900원 기다리는 방향으로 열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이걸로 저녁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SBI, 인베스트먼트, 팜스토리, K시피드, 알랩 특징주 4개 살펴봤고요. 한신기계랑 대형포장, 주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방송 올라가는 거는 제가 편집해서 밤이나 새벽 사이에 올려드리니까 그때 확인하셔서 충분하게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